호주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큰 규모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주변에 특별한 적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군사안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 근세기에 벌어진 거의 모든 전쟁에 참여해왔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여러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심각한 안보 위험에 처했다기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 외교적 이해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비록 큰 규모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어느 곳으로든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해외 원정군 전력을 강화해왔으며 지금도 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랜드 400은 호주 육군이 총 675대의 차기 장갑차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랜드 400은 모두 4개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인 페이스 1은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진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페이스 2는 호주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차륜형 장갑차 ASLAV를 대체하는 것으로 211대의 차세대 장갑차를 들여오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에서는 독일에서 개발된 장갑차 복서가 선정되었습니다. 페이스 3는 호주군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M113 AS4 장갑차를 퇴역시키고 450여 대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이며 페이스 4는 이러한 도입 장비들을 통합 교육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호주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M113 AS4는 구형 장갑차 M113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파병이 많은 호주 육군의 특성에 맞게 기동성과 방어력을 강화한 버전입니다.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 대응해 바닥 장갑을 강화했으며 장갑 포탑을 설치해 승조원의 생존성을 높였고 이렇게 무거워진 차량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엔진과 변속기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능이 강화된 장갑차라 하더라도 작은 차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없었으며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더욱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력, 기동성을 모두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호주가 요구했던 차세대 장갑차의 성능은 준수한 공격력을 가지면서도 방어력이 우수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전장을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강화하면 차체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어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육군은 이러한 요구 조건에 근접한 장갑차를 원했던 것입니다. 입찰이 실시되자 영국 BAE 시스템사의 CV90,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의 에이젝스, 독일 라인멘탈의 링스, 그리고 하나 디펜스의 AS21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CV90은 최초 스웨덴에서 개발된 장갑차로 이후 영국의 BAE 시스템사가 사업을 인수해 생산해오고 있었는데 기동성과 생존성, 방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지금까지 15개 국가에 1280여 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호주 사업에 제시된 모델은 2018년에 공개된 마크4 버전으로 1000마력의 힘을 내는 신형 엔진을 장착해 기존 35톤의 전투 중량을 42톤으로 늘릴 수 있어 새로운 첨단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국가에 판매된 실적이 있어 국제적인 운용 유지망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되어 있어 호주군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V90은 1980년대에 설계된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가 근본적으로 작으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 호주군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영국 자회사가 개발한 차량으로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로 선정되어 현재 도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우수한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의 평가 과정에서 폭발물에 대한 방어력이 이미 검증되었으며 호주 육군도 이러한 영국의 평가를 신뢰했습니다. 또한 호주군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전쟁에 영국군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동일한 차량을 도입한다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쟁 차량들이 10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반면
AJAX는 8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해 출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여기에 차량에서 심각한 진동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어 이 장갑차 역시 호주군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제안한 링스입니다. 1990년대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서독에 있던 수많은 방산 기업들은 인수 합병 과정을 거쳐 크게 라인메탈과 KMW로 양분되었습니다. 라인메탈은 MG34와 88mm 대공포 그리고 서방 국가 전차의 거의 모든 주포를 제작하는 화기 전문 회사이지만 레오파르트 전차와 푸마 보병 전투차를 만드는 KMW사에 비해서 장갑 차량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메탈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헤비급 궤도 장갑차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도 독자적인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보통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은 군에서 먼저 소요와 성능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개발업체는 여기에 맞춰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라인메탈은 이러한 조건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투 장갑차의 모습을 스스로 예측하며 개발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각 나라가 요구하는 장갑차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기본 차량을 베이스로 지휘차와 앰뷸런스, 통신 차량 등 다양한 파생형으로 활용되길 원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큰 차체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링스 KF41은 전장이 무려 7.7m에 이르는데 이것은 CV90의 6.5m, AJAX의 7.6m보다 긴 것으로 승무원 3명과 병력 8명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링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파생형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모듈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야전에서는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PZH-2000의 서스펜션과 궤도를 그대로 사용해 개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엔진은 1140마력의 상용 중장비 엔진을 장착했는데 전문 군용 엔진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겁긴 하지만 상용 엔진인 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후장은 라인메탈이 화기 전문 회사인 만큼 자체 개발한 30mm 기관포를 장착했으며 2호 사거리는 3km이고 이중 급탄 구조로 되어 있어 철갑탄과 고폭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2에서 선정된 복서 장갑차도 이 포탑을 채택하고 있어 호주가 링스를 선택한다면 군수지원 부분에서 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무장으로 7.62mm 동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호주군의 요구로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발이 탑재되었습니다. 방어력은 30mm 철갑탄은 500m 이상의 거리에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며 155mm 구포탄의 파편을 10m 거리에서 방어할 수 있고 차체 하부에서 10kg의 급조 폭발물이 터져도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능동 방어 체계와 연막탄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고 차량 내에 둘러진 복합 섬유는 관통된 탄이나 파편이 차 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링스는 이렇게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헝가리에 이미 218대가 판매된 상태이며 그 밖에도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링스는 이번 호주 사업을 수주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운용 중인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이 사업을 위해 현지 업체인 레이시온과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한다는 강력한 조건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개발한 장갑차 링스는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과 더불어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보병차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두 차량은 각종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일의 보병 전투차 링스였습니다.